혹시 어떤 여성들이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관계마저 파괴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지 눈치채신 적 있나요? 모든 걸 잘하고 곁에 있어주고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하며 그녀와 견고한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남자요. 그럼에도 그녀는 어떻게든 모든 것을 망쳐버릴 방법을 찾아냅니다. 반면에 그녀에게 못되게 굴었던 나쁜 남자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유령처럼 계속 맴돌죠. 정작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감정적 거리두기,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의 대상이 됩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충격적인 심리학적 설명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여성을 악마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도 방식만 다를 뿐 정확히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특정한 여성의 패턴을 분석하려는 이유는 이 주제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 행동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줄 테니까요. 여기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학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줍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뇌 과학을 이해하면 모든 게 말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려 하죠. 만약 한 여성이 사랑이 조건적이고 애정이 조종과 함께 주어지며 드라마나 감정적 수행을 통해 관심을 쟁취해야 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녀의 뇌는 말 그대로 사랑을 혼돈, 예측 불가능성,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필요성과 연관짓는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나타나 진정한 감정적 안정, 일관성, 심리 게임 없는 진실된 존재감을 제공할 때 그녀의 신경계는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내 깊숙한 구조에 각인된 감정적 패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몰아주는 실제 사례인 소피아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마테오와 3년간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 누구나 그녀가 관계의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는 곁에 있어 주었고 감정적으로 지능이 높았으며 그녀와 견고한 삶을 만들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며 끊임없는 애정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낀다며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죠. 배신도, 무례함도, 구체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것은 공허함,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진 듯한 느낌, 마치 관계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예측 가능하며, 너무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탐색했을 때,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자 감정적으로 불안정했으며, 그녀가 진정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이란 극도의 강렬함, 파괴적인 싸움 뒤의 극적인 화해, 완전한 방치 기간 후의 황홀한 순간들을 의미했습니다. 소피아의 뇌는 말 그대로 사랑을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그리고 극단적인 최고치의 도파민과 동일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마테오가 순전한 안정을 제공했을 때 그녀의 신경계는 그것을 열정의 부재, 매력의 죽음, 견딜 수 없는 감정적 지루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기 파괴, 셀프 세버타지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없다고 믿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정교한 감정적 생존 전략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과거에 특히 삶의 형성기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의 뇌는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든 버림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핵심 믿음을 만듭니다. 이 믿음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처럼 마음 뒤편에서 작동하죠.
그래서 그가 당신을 버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시 겪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잠재의식은 당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끝내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한 통제의 환상입니다. 다시 파괴당하는 것보다 당신이 파괴하는 쪽이 낫습니다. 버림받는 것보다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낫습니다. 정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불확실한 기쁨보다 예측 가능한 고통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중에 버림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자기 파괴는 또한 정체성과 개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 믿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친절과 존중으로 대우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으며 자랐다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뇌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생 자신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는 그녀의 정체성 구조 전체를 해체하고 재건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혹은 그 부정적인 믿음이 항상 사실이었음을 증명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치고 결국 그가 떠나게 만들므로써 그녀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거봐. 난 가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아무도 내 곁에 머물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 이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며 절대적으로 파괴적이지만 내가 자신의 행복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릇된 내적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매일 놀라운 관계들을 파괴하는 시험과 검증의 역학이 존재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많은 여성은 파트너의 사랑이 진실한지 혹은 조건적인지 무의식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난데없이 이기를 만들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감정적으로 그를 밀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버릴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파괴적인 문제는 이 시험이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머무르며 그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머무름을 나약함, 절박함으로 해석하라 존중심을 잃게 됩니다. 만약 그가 끊임없는 드라마에 지쳐 떠난다면 그녀는 그가 결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승자가 없는 심리 게임입니다. 남성들도 정확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단지 자기 파괴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남성들은 점진적인 감정적 거리두기, 감정적인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에 몰두하기, 신뢰를 파괴하는 배신, 감정의 사막을 만드는 애정의 차가움, 혹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심리적으로 사라져버리는 방식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망칩니다.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 메커니즘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진정한 취약성에 대한 마비될 듯한 두려움,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깊은 무능력입니다. 주된 차이점은 이것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남성의 자기 파괴는 관계가 이미 속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더 수동적이고 더 조롱하며 더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자기 파괴는 더 능동적이고 더 눈에 띄며 더 극적인 경향이 있죠. 두 패턴 모두 똑같이 파괴적이며 둘 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라는 동일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적 중독이라는 신경학적 요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우라곡절과 파괴적인 추락으로 가득 찬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관계에서 수년을 보내면 뇌는 말 그대로 적응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롤러코스터를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화해하는 동안의 최고조의 도파민, 갈등 중 시스템을 가득 채우는 코르티솔, 불확실성 속의 끊임없는 아드레날린, 화해의 섹스 중 폭발적인 옥시토신. 안정적인 관계는 단순히 이러한 극단적인 신경학적 최고치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 맞춰진 내는 안정을 열정의 부재, 매력의 죽음, 치명적인 지루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건강한 안정과 사랑의 부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말 그대로 잘못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파괴의 가장 괴활한 징후 중 하나는 그것이 불가능한 기준과 완전히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날 때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흠이 없는 곳에서 흠을 찾아냅니다. 그가 하는 어떤 것도 결코 충분하지 않도록 게임의 규칙을 계속 바꿉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노력해도 항상 새로운 비판, 새로운 불만,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 관계를 실격시킬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뇌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진정한 친밀감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감정적 충동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화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무대 뒤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진정한 취약성을 요구하고 진정한 취약성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상처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미 감정적으로 파괴되었던 여성에게 그 위험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뇌는 기술적으로는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파트너를 안전해 보이는 감정적 거리에 두기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방어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자기 파괴는 그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며 잔인한 논리로 작동합니다. 그가 당신의 가장 상처 입은 핵심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게 허용하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거기에 도달한 다음 당신을 버린다면 당신은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급진적인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망치고 있는 여성이라면 인정하기 힘든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가 아닙니다. 열정의 부족도, 부적합함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고통, 혼돈과 동일시하는 완전히 망가진 감정적 지도를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 다음의 단계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단계인데 관계적 트라우마와 애착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 치료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들은 깊고 뇌의 신경 구조에 새겨져 있으며 지속적인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드라마를 만들고 싶거나 사소한 것을 비판하고 싶거나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한 반응인가? 아니면 나의 오래된 상처가 활성화된 것인가?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자기 파괴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성이라면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진실하더라도 그녀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할 힘이 없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치유 작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만약 그녀가 그럴 의지가 없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감정적으로 소모될 것입니다. 얀민이 자기 배신이 되는 순간이 있고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구하려는 시도가 순전한 자기 파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제공할 사랑을 받을 감정적 준비가 된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파괴의 순환을 위한 연료로 그 사랑을 사용할 사람 말고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수백만 개의 놀라운 관계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적합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받고 유지할 감정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를 궁합이 맞지 않으므로 혼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극이죠. 그들이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받아 마땅한 방식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당신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진정한 무언가를 망치고 있나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이 부정하고 있던 무언가를 보게 했다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 그것을 깨뜨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후에 따라오는 힘든 일을 기꺼이 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